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건설의 김과장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 준비하셔야 될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공사업. 말만 들어도 무슨 일을 하시는지는 아시죠? 전기를 사용해서 시설이나 설비 같은 거를 설치, 유지, 보수하는 일을 말하는데요. 전기 같은 경우에는 감전사고라던가 아니면은 숙련된 기술이 없다면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기공사업 면허가 있는 업체만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경미한 공사업이라고 해서 위험도가 다소 떨어지는 일 같은 경우는 면허가 없이도 사업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것으로 소켓이나 로제트 이런 거에 대한 보수 및 교환에 대한 공사나 벨이나 인터폰, 장식 전구, 그러니까 조명 같은 거겠죠. 이런 것도 소형 변압기, 전압 36V 이하의 것으로 이러한 것들만 할 수 있고요. 사실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면허 있어야 합니다. 면허 있어야 매출이나 뭔가 나오지 이런 일만 가지고서는 사실 사업적으로 크게 이득을 보긴 어렵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전기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등록 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자본금. 자, 돈이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자금이 있어야 회사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자본금 1억 5천은 필수인 상황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걸 정부가 알게 해야겠죠.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셔야 되는 거고, 이 서류의 이름이 바로 재무관리 상태 진단 보고서인데요. 이 재무관리 상태 진단 보고서를 회사 내부나 기장 세무 대리인, 그러니까 회계사나 세무사들 그런 분들을 통해서 발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회사랑 관계성이 없는 외부 업체를 통해서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 부분 그렇죠. 회사랑 관계가 없어야 객관적으로 이 회사의 재무를 판단하는 거지. 우리 회사 사람이 하면은 누가 부적격하다고 판단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외부의 전문 업체를 통해서 발급받는 보고서를 제출해야만 자본금이 있다라고 인정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역으로 생각하면 재무관리 상태 진단 보고서를 적격합니다 라는 결과치로 받아들려면 우리가 준비하셔야 돼야 될 게 있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자본금 1억 5천 예금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건물이 매체가 있고 부동산이 어떻게 있고 다 소용없습니다. 무조건 예금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 예금이 우리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라면 개인사업자 통장에 21일 이상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돈이 유지되어 있는 거가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신규 설립을 한 회사라면은 돈만 있으면 되는 거고요. 기존에 다른 사업을 하던 회사라면은 우리 그 회사의 재무제표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현재 회사가 재무 상태가 엉망이야. 근데 돈은 1억 5천 있어? 사실상 앞뒤가 안 맞죠. 그리고 그렇게 있다라고 해도 문제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 그리고 1억 5천이 동시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당연히 재무제표가 문제가 없어야겠죠. 이런 부분에 따라서 재무관리 상태 진단 보고서가 발급되게 됩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회사가 현재 재무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준비하실 내용이 너무 달라져요. 그래서 이 부분 해솔 C&I로 전화 주시면 제가 듣고 뭘 준비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등록 기준으로는 공제조합이 있습니다. 자, 공제조합은 뭐 하는 곳이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기공사업은 다소 위험하죠. 이 위험한 일을 할 때 누군가의 보증을 받고 일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하자가 일어날 거를 생각해서 또는 계약 이행 시에 문제가 일어날 걸 생각해서 보증을 받고 일을 하시는데 그 보증을 해주는 기관이 바로 전기공사 공제조합입니다. 그래서 전기공사 공제조합에 3,750만 원이라는 일종의 보증금이죠. 이걸 먼저 예치를 하시고 예치를 했다라는 예치 확인서를 공제조합을 통해서 받은 후 면허 접수할 때 제출하셔야만 면허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증을 받기 위해서 면허가 나온 후에 약 2,800만 원가량을 추가로 예치하셔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면허 받은 후
그 다음에 우리가 추가로 살 수 있는 시점이 별도로 정해져 있고 공제조합을 통해서 안내가 오면 그때 결정을 하시고 추가로 예치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세 번째 등록 기준은 기술자입니다. 자, 또 한 번 강조드립니다. 위험한 일이잖아요. 아무나 전기선을 막 만지고 아무나 시공을 하면 안 되겠죠. 전기 관련된 기술력이 있는 기술자가 3인 이상이 있어야 하고 이 기술력을 판단하는 걸 뭐 직접 와서 면접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격증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 한국전기공사협회라는 곳에서 경력 수첩을 발급해 줍니다. 아무나 발급은 당연히 안 하겠죠. 학력이나 국가기술 자격증 보유나 경력, 그 다음에 교육 등을 통해서 이 사람의 경력 수첩의 등급을 정하고 그 등급에 맞는 수첩을 발급해 주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수첩이 있는 사람이 반드시 3인 이상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3인 중에 한 명은 수첩도 있는 동시에 전기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 자격증 또한 보유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총 3분이 있으셔야 되고 이 3분은 우리 회사에서만 일하는 상시 기술자여야 되고 당연히 대표님이나 임원도 기술자는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거 기술자는 우리 회사에서만 일을 하셔야 하고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해서도 안 되고 당연히 다른 회사에 이중 취업되어 있어도 안 된다는 점. 이게 가장 중요한 점이니까요. 요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등록 기준은 사무실입니다. 자, 사무실은 반드시 있어야죠. 우리 뭐 사무실도 없이 일하면 뭐 유령의사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실은 반드시 준비가 되셔야 하고 다만 면적에 제한 없습니다. 사무를 즉각적으로 볼 수 있는 뭐 기본적인 시설, 뭐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 이런 것만 준비되어 있다라면은 뭐 안에 시설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그런 경우 있습니다. 내가 우리 집을 사무실 주소지로 해놨어. 요거 어차피 내가 사무 공간도 우리 안방에다가 제대로 해놨어. 괜찮나요? 안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 요렇게 되어 있어야지 주거용이라던가 아니면 뭐 어디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거 무허가 건물이라던가 이런 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제가 4가지 등록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그 다음에 기술자, 사무실. 공제조합이야 자본금 1억 5천 준비되면 그 1억 5천에서 공제조합에 돈 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사무실이야 뭐 면적 상관없으니까 하나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일 어려운 게 바로 기술자겠죠. 기술자는 경력이 있는 사람을 구인을 하시고 자격증 있는 사람을 구인을 하시고 또는 직접 자격증을 따시고 해야 되니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기술자니까 그 부분은 미리미리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충족이 되셨다. 그러면 끝? 아니죠. 충족된 걸 그들이 알게 해야겠죠. 법무사나 경영지도사 또는 은행, 4대 보험센터, 공제조합, 뭐 기타 등등 여러 곳에서 서류를 다 발급하고 작성을 해서 전기공사협회에서 원하는 형태로 제출을 하셔야죠. 그래서 그 서류에 보고 문제가 없구나라고 판단되면 면허가 나오는 거고요. 사실 이 서류를 제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머리들 아파하세요. 왜냐면 전기공사업을 뭐 3번째 내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다 처음 내시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머리 아프고 힘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리고 생각보다 각각 협회나 관청에 전화하면 친절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저희 해솔 C&I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컨설팅을 해드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전기공사업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거나 아니면 업무 대행을 원하신다 라고 하시면 요 번호로 전화 주세요. 정말 속 시원하게 상담 드리고 저희가 업무 대행도 깔끔하게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궁금하신 거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저는 오늘의 건설 해솔 C&I의 김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